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영상 이어서 계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영상 봤는데요. 제 말투가 생각보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사람들한테 제가 그냥 뭐 이유 없이 뭐 웃긴 이미지다 뭐 이런 거인 건 대충 알았거든요. 근데 왜 웃긴가 이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냥 웃기다. 웃기니까 웃기지.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마는데, 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 제 말투를 제가 들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일단, 뭐라는 말을 되게 해요. 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말투가 가벼워 보이고, 예, 그래서 지난 영상 보니까,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또 아까 뭐라고 해버렸네.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업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늙은 교수님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오늘은 뭐, 또 뭐라고 해버렸네. 오늘은 그냥 이런 거 좀 적게, 이런 거 좀 줄이는 네, 그런 방향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제가 처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스터디는 3월 21일에 진행된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역전파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역전파 알고리즘은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자, 역전파 알고리즘은 미분의 연쇄 법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비선형 최소, 네, 오늘은 비선형 최소 평균 제곱을 활용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귀죠, 회귀. 회귀고, 분류는 언제 하느냐? 분류는 이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역사가 있어요. 책에서도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1986년에 루멜 하트와 맥클레랜드라는 위대한 학자분께서 네, 그 저서에다가 이 일반화 델타 규칙이라고 오늘 또 나올 건데요. 일반화 델타 규칙을 소개하면서 이 신경망 학습에 대표적으로 쓰는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네, 12여 년간 침체되었던 신경망 연구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연구라고 합니다. 이거의 종류는 오늘 다룰 것은 1번에 해당하는 평균 오차제곱 합 손실 함수를 유도한 델타 규칙에 기반한 알고리즘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은 식 2.3.6 이거죠. 네, 여기 지금 식 2.3.4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EJN의 이게 순간 오차죠. 노드 J에서의 순간 오차고 얘를 제곱해서 2분의 1을 곱한 거를 2분의 1을 곱해서 전부 더한 것을 총 순간 오차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들의 평균을 우리가 오차 제곱 평균이라고, 오차 평균 제곱인가? 뭐 그거랑 거기서 보이죠? 네, 오차 평균 제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얘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것이고요. 네, 얘는 이렇게 생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3.4에 해당하는 이 알고리즘은 분류와 회귀 문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회귀 문제에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알고리즘은 분류 문제에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네, 평균 오차 제곱합에 의한 손실 함수 기반 델타 규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노드 J가 어떤 노드인가에 대해서 한번 대충 상상을 해볼 건데 여기에 이 사진에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에 쓸 노테이션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얘는 지금 H0죠? H0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지난 시간에 시그마 뭐 Wij에다가 뭐 xi 더하기 뭐 i 그리고 뭐 b 뭐 bk 뭐 bi 뭐 제곱 뭐 bi 뭐 이런 식으로 적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워서 얘를 지금 출력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bi가 지금 h0고 여기 위에 있는 h0 l-1 이렇게 돼 있죠. 이 l-1은 이 노드가 지금 l-1번째 층에 있는 노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얘들은 이제 직접적인 그 이 노드 J에 입력되는 이 데이터들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l-3번째에서부터 입력되는 그런 입력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j l-1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는 거니까 네, 온라인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small n 이렇게 붙여서 네, l-1번째로부터의 활성 전위에다가 활성 함수를 씌운 출력 값이다.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전부 더해서 서밍업을 해주는데 이 가중치는 이제 i 노드하고 앞에 있는 i 노드하고 여기 밑에 보입니까? i가 있죠. hi 이거 말하는 겁니다. hi에 l-1번째에다가 n 이렇게 돼 있죠. hi에 l-1번째 n 돼 있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서 이 전부 더해주는 것이 ZJL의 n이고 이 둘의 연결 강도인 가중치를 우리가 이제 Wij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에 달려있는 노테이션은 L입니다. 네,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워준 값을 이제 OJ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5차 신호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5차 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출력에다가 이거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목표라는 출력에다가 신경망 출력을 빼준 값이 5차 신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가중치와 편향 아까 이야기한 거에 이거에 대한 얘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죠? 이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그렇죠?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업데이트가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에 대한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동시에 이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ZJN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네, 그,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이 바이어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i는 0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0번째 거를 여기 있을 건데, 네, 0번째 거를 우리가 0번째 걸 편향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WIJLN은 지금 스몰 n번째, 스몰 n번째, 그리고 i하고 J 노드 사이에 있는 그 노드 사이의 연결 강도인 가중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얘는 L-3번째 L-3번째 층에 있는 노드 i로부터의 출력 h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입력값에다가 이 웨이트를 전부 프로덕해서 전부 서밍업 해준 값이 이 활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뭐 달라진 거 없죠. 다만 편향만 달라졌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값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 활성전이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운 값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활성전이를 Z, 뭐 은닉노드의 출력을 H, 그리고 은닉노드의 출력을 H, 그리고 출력노드의 출력 이게 신경망의 출력이죠. 출력 노드의 출력, 신경망의 출력을 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뭐 똑같은 노테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전이는 Z고 여기도 Z죠. ZJ인데 노드에 관련된 이 서브스크립트는 빼고 Z, 뭐 H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게 뭐냐? 우리 지난번에 경사하강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경사하강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사하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하강은 영어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써볼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마우스라서 조금 쓰기가 어렵네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다룰 이 로스 펑션 혹은 이 총순간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컨벡스 혹은 볼록 함수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의 그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글로벌 미니마를 찾고 싶어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뭐 로컬 미니마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그 아무 이런 미니멈 찾아도 글로벌 미니멈인 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어디인지 지금 뭐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 점에서부터 아무런이라고 뭐 실제로 뭐 기계학습을 할 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시작점을 뭐 이니셜 밸류를 뭐 아무렇게나 잡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여기서 이 미분 계수가 있겠죠. 이 미분 계수에 비례해서 이 함수가 아니라 이 x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갑니다. 지금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증가를 이 그레디언트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서 x값을 이렇게 x값을 얻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의 또 그레디언트 혹은 미분 계수값이 있겠죠. 뭐 지금은 뭐 일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만약에 2차 함수라면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혹은 기울기가 더 작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스텝을 이 그레디언트에 비례하는 만큼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그레디언트가 작아졌으니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네, 이 x 값을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뭐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서 뭐 더 작게 옮겨와서 여기서 뭐 x 값이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또 기울기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 옮겨가면 네, 뭐 이 점에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 점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찾는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대한 미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제가 아까 전에 x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이야기할 거는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그렇죠? 학습이라는 게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니까 얘가 지금 가중치가 되겠죠. 그렇죠? 뭐 wijl 이렇게 될 건데 뭐 소문자로 할게요. 뭐 임의의 층에 대해서 wijl 이렇게 될 건데 이 변화량을 그러니까 이만큼을 뭐 당연히 이거고요. 뭐 n 플러스 1번째에다가 n번째를 뺀 거고요. 얘를 이제 여기서의 기울기 이 애는 뭐 다변수 함수일 수 있으니까 네, 편미분에 비례한 것으로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요. 이 J라고 하는 이 노드가 출력 노드인지 혹은 응익 노드인지 따라서 이 편미분 값을, 이 기울기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네,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노드 J가 출력 노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그림에서 이 노드가 출력 노드일 때 출력 노드니까 이 목표 출력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고양이다. 뭐 누가 봐도 고양이죠? 네.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데 예. 아이고 뭐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고양이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이 신경망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신경망에다 넣어서 이제 얘 이제 목표 출력은 뭡니까? 고양이죠? 그렇죠? 뭐 물론 오늘은 뭐 분류가 아니라 회귀이긴 합니다만은 뭐 예시만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고양이가 목표 출력이죠. 그렇죠? 고양이가 목표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차 신호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양이가 만약에 이거를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출력 값을 뭐라고 했느냐? 개일 확률을 뭐 5% 그리고 0.05 개일 확률을 0.05 그리고 고양이일 확률을 0.95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 원하냐면 지금 0, 1,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0, 1, 개일 확률 0, 고양이일 확률 1 이거를 원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차 신호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난번에 우리의 목표 출력에서
신경망이 출력해낸 값을 뺀 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네, 신경망이 출력한 값에서 거꾸로죠. 네, 목표 출력에서 신경망이 출력한 값을 뺀 값을 오차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미분의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이 기울기는 뭐에 대한 기울기인가요? 네, 총순간 오차죠. 우리가 총순간 오차에 대한, 거꾸로죠. 이 가중치에 대한 총순간 오차의 기울기는, 자,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뭘 최소화하느냐? 총순간 오차를 최소화할 거예요. 얘를 최소화할 거예요. 얘를 최소화하는데, 아까 전에 이거 이야기했죠? 이게 오차입니다. 오차가 적은 모델이 좋은 모델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W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만큼 옮겨와서 이만큼 다시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 이 가중치에 대한 미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X축이 가중치니까, 그렇죠. Y축이 오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순간 오차를 기울기에 대해서 바로 미분을 하기가 근데 어려워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 이게 체인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어, 이게 대학 수학이나 뭐 대학 수학 분야가 뭐 있냐요? 뭐 현형대 수학이나 뭐 미적분학이나 확률론이나 뭐 통계학이나 뭐 이런데 네, 저자들도 뭐 이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라고 가정하고 책을 쓰셨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가정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이건 총순간 오차 EN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거를 전부 제곱해서 전부 더하는 값에다가 2분의 1 곱한 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체인룰이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J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yjn에다가 ojn을 뺀 값이죠. 근데 얘는 뭐 그게 아니라 이제 ojn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뭐 yjn은 뭐 상수고 뭐 지금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변수가 이것저것 막 담겨 있죠. 여기에 wijn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ojn은 어떻게 되느냐? 이 활성 전위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성화 함수를 씌운 값이죠. 그렇죠? 이 활성 함수는 뭐냐? 활성 함수는 가중치에다가 입력을 곱해서 뭐 전부 가중치에다가 맞죠? 가중치에다가 입력을 곱해서 전부 서밍업 해준 값인데 이런 식으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OJN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디 갔나요? OJN은 이 출력 노드의 출력, 즉 신경망에서의 출력을 우리가 OJ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편미분 얘는 우리가 구한 얘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중치 공간에서 탐색 방향을 결정하는 민감도 인재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일단 가중치라는 말이 나왔죠. 가중치 공간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게 이렇게 생긴 아까 이렇게 이차함수 밥그릇 모양의 함수 형태를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시작점이 이니셜 밸류가 이쪽이면 여기서 함수 값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도 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중치가 변하는 게 이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 가중치라는 게 이 탐색 방향을 결정하는 그쵸 만약에 이니셜 밸류가 여기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뭐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왼쪽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x래 w가 가중치가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보다 그레디언트가 작으니까 조금 더 작은 스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탐색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뭐 민감도는 뭐 얼마나 크게 움직이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가중치를 변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크게 그죠? 이게 얼마나 크게고 어느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건지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각각을 이걸 계산할 건데요. 그러려면 이 각각의 텀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각각의 텀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EN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2분의 1에다가 EJN을 제곱한 거라고. 이 식을 이제 EJN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풀었으면 2분의 1 E1N 제곱인데 E1N은 EJN이랑 관련 없는 항이니까 다 날려버리고 이제 얘를 2분의 1에다가 EJ 뭐 N에다가 1 제곱한 거를 미분한 거랑 똑같아 버리죠. 뭐 J-1, J 플러스 1 이거는 EJN이랑 관련된 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수 취급 지금 편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취급을 해서 날려버리고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 2.3.1 얘를 이제 얘를 구했으니까 이제 얘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구하려면 다음 텀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OJN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지금 파셜 OJN에다가 파셜 ZL인가요? ZL이죠. ZJ군요. ZJ의 L 이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활성 전위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만 씌운 값이니까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네, 편미분이니까 뭐 얘에 대한 미분이니까 뭐 속미분은 뭐 해봐야 1이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뭐 프라임 묻혀서 미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ZJL을 지금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얘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정의했냐? 이 식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가중치에다가 입력을 곱해서 전부 서밍업 해준 값이 활성전이었는데 자, 얘도 이제 WIJL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덱스가 i니까 W1i, W2i 뭐 이런 거는 WIJL하고 상관없는 항인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 미분하는 거랑 같냐면 그냥 이거 안에 있는 WIJL에다가 곱하기 HI L-1을 미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뭐 라지 L일 때 생각하는 거니까 뭐 라지 L 뭐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ZL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면 뭐 얘가 개수니까 이렇게 코에피션트가 남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각각의 텀을 우리가 아까 다 계산을 해준 거니까 네, 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뭐 얘는 뭐 EJN이고 얘는 뭐 FJ 프라임이고 얘는 HIL-1이니까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변화량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뭐 이게 학습하는 식이고요. 네, 여러분들 뉴스에서 뭐 인공지능 하면서 뭐 알파고가 뭐 이세돌을 뭐 이겼다 하는데 이게 뭐 엄청 뭐 그거 물론 엄청난 뭐 복잡한 거긴 한데 그게 사실은 이런 원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타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가 곱했는데요. 얘는 우리가 아까 비례상수죠? 비례상수인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편미분에 비례한 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같다가 아니고 편미분으로 한다가 아니라 비례한 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타라는 값을 붙여줬는데요.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특별히 이 학습률 혹은 learning rate라고 불러요. 써볼까요? learning rate라고 합니다. 네, learning rate라고 하고 여기서 사용된 이 마이너스 부호는 네, EN의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찾는 뜻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시작했다. x 값이 여기서 시작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양수다 하면은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얘를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방향과 얘 부호와 반대로 거꾸로 부호를 붙여서 얘는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이 가중치는 거꾸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레디언트 검수면 거꾸로 이렇게 이 가중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있네요. 뭐 즉 가중치 공간에서 경사하강을 의미한다. 네, 제가 아까 경사하강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의미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식 2.4.8을 2.4.8이 이거죠.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못 보던 항이 있네. 이게 뭐지? 아까 뭐였습니까? 에타에다가 얘를 빼면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부적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부적 기울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식 2.4.10을 통해 사실 이렇게 써놔도 뭐 무슨 말인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국부적 기울기는 이 델타 JL은 뭐 가중치 갱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 이거 없어도 계산하는데 문제 없잖아.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J가 은닉 노드일 때도 계산을 할 거거든요. 지금 J가 출력 노드일 때만 하는 거잖아요. 네, J가 은닉 노드에서 이 가중치, 아니, 국부적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것입니다. 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얘를 지금 활성 전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고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뭐 그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 그래서 2.4.12를 통해서 이 국부적 기울기는 이 노드에 대한 오차 신호와 활성 함수의 미분의 곱의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식이죠. 뭐 마이너스는 붙었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까지 한 게 이제 노드 J가 출력 노드인 경우가 끝난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학습식이죠. 이게 학습식이고요. 네, 이게 학습식인데 이거는 뭐 J가 출력 노드일 때만 한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은닉 노드의 경우에는 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근데 은닉 노드일 때 정말 중요한 게 지정된 목표 출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출력 노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출력이 있었는데, 네, 타깃이라고 하죠. 타깃이 있었는데, J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되느냐. 오차 신호는, 이 오차 신호를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이 오차 신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네, 적어놨죠? 연결된 모든 노드의 오차 신호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토툴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네, 여기서 국부적 기울기가 쓰일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아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게 출력층이죠? 출력층인데 이 출력층 한 개 더 있는 얘가 지금 은닉 노드잖아요. 은닉 노드에서 이제 오차 신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볼 건데 자, 지금 얘가 제2의 출력 맞습니까? 제2의 출력이고 뭐 노테이션이 다 똑같죠? 얘가 뭐 L-2번째 층에 있는 어떤 노드로부터 이렇게 뭐 출력을 받아서 뭐 똑같이 입력으로 쓰는 것인데 네, 이렇게 받아와서 또 똑같이 뭐 이 노드가 제2번째 노드니까 뭐 J 네, J 번째 노드의 출력이다 이런 의미이고 여기선 노드 K인데 K가 지금 출력층이네요. 네, 네, 출력층이고 얘는 지금 뭐 노드 J와 K 뭐 사이에 있는 어떤 가중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여기서부터 똑같네요. 네, 뭐 똑같은 노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1을 참고하면 다시 2.4.12를 참고하면 이거 있죠? 국부적 기울기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친 거랑 똑같은 식이죠. 뭐 L-1만 다르죠. 이 국부적 기울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뭐 얘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얘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데 뭐 얘는 이제 F'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출력은 이 활성전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만 갖다 씌운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의 데리버티브로 바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림 2.8로부터 뭘 알 수가 있느냐? 지금 EN이라는 게 당연히 이 출력층이 K니까 이 각각의 출력 노드에 대한 어떤 이게 순간오차죠. 순간오차를 제곱해서 2분의 1을 곱해서 전부 서밍업 해준 게 총 순간오차이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적혀 있는데 처음부터 J를 K로 바꿔서 표현한 거랑 다를 게 없죠. 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정의고요. 지금 이 2.4.13을 얘를 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 아까 우리가 EK를 가지고 전부 정의를 했죠. 자, 이게 뭐냐? 이게 뭐지? 했는데 보니까 그냥 E라고 쓰겠습니다. E는 뭐 뭐라고 할까요? F라고 할까요? 뭐 F에 E1 하고 E2 하고 EK 그리고 EC 욕하는 거 같네요. EC까지의 이런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EK는 뭐 HJ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얘를 미분하려면 지금 파셜 E에 파셜 뭐 H라고 간단히 쓸게요. 파셜 H는 파셜 E에다가 파셜 E1 그리고 파셜 E1에다가 파셜 H 더하기 파셜 E에다가 파셜 E2 그리고 파셜 E2에다가 파셜 H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네 파셜 E에다가 파셜 EK 파셜 EK에다가 네, 파셜 H 뭐 더해가지고 뭐 그냥 쓰겠습니다. 파셜 EC에다가 EC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들어보셨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체인 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게 되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이렇게 아까도 계산했죠.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연쇄 법칙을 적용해요. 뭐 아까랑 같은 식입니다. 아까랑 같은 식인데 네, 뭐 이거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EK에 대해서 글쎄요, 이 책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쫙 써놓으면 좋은데 책에서 이렇게 나눠 썼길래 뭐 저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봤습니다. EK는 지금 이게 지금 순간오차니까 이 활성 전위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이 활성 전위는 다시 입력값이랑 관련이 있게 되고요. 얘는 지금 OKN과 아니 지금 제가 너무 앞서가네요. EKN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다가 EKN은 지금 YK에서 OK를 뺀 값이라고 우리가 앞서 정의를 했죠. 오차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에서 신경망이 출력한 값이죠. 원하는 값에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오차라고 이야기했고요. 오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 출력은 지금 출력층에서 지금 출력층의 활성 전위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 씌운 거 맞습니까? 그렇죠? 출력층의 활성 전위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층의 활성 전위에다가 활성화 함수를 씌운 것이 바로 OKN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의 양변을 한번 미분하면 어디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ZK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 관련 있는 항이 아니니까 지금 현미분이잖아요. 뭐 이 상관 안 해도 되고 얘에 대해서 쓰면 뭐 F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또한 이 그림 2.8로부터 다시 볼까요? 그림 2.8로부터 이 ZK는 네, 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계속 썼던 노테이션이잖아요. 네, 뭐 굳이 써보자면 ZK에는 얘는 HJL-1 곱하기 WJKL에다가 서밍업을 전부 해준 값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 J는 0부터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 안 나와 있네요. 뭐 뒤에 있겠죠? M개네요. 네, M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적혀 있네요.
뭐 노드 K 출력 노드에서의 뭐 편향을 제외한 입력의 개수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얘의 양변을 미분하면은 뭐 얘만 남죠. 이 코에피션트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했습니까? 얘가 필요한 값 아까 다 계산했잖아요. 얘 계산했고, 그렇죠? 얘 계산했고, 얘 계산했으니까 얘가 다 계산이 돼서 얘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산하면 얼마냐? 얘는 이제 이렇게 쫙 써서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국부적 기울기죠? 이 국부적 기울기로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국부적 기울기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전부 서밍업?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지 않나요? 뭐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서밍업을 했어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다시. 무슨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서밍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뭔가 많이 본 형태죠? 이런 것 때문에 국부적 기울기를 우리가 네, 노테이션을 해서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뭐 식 2.4.20을 이거 뭐였죠? 얘를 이 식을 그쵸. 이 편미분식을 이제 쓰면은 2.4.12가 뭔가요? 네, 여기다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얘가 얘였으니까 이 국부적 기울기를 이때까지 우리가 계산한 거죠? 네, 따라서 얘가 국부적 기울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출력 노드 개수가 이제 C일 때, 네, 이게 출력층이고요. 이 출력 노드가 뭐 C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식 2.4.21 이렇게 생긴 국부적 기울기와 관련된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활성함수의 미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네, 이렇게 국부적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이 계산을 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다고. 그쵸? 우리 어디서 많이 본 형태잖아요. 어떤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더한다고. 어떤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네, 어떤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더한다고. 어디서 본 형태죠? 네, 그래서 역전파도 사실은 뭐 순전파나 역전파나 사실 이렇게 네, 이 국부적 교육을 통해서 뭐 사실 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네, 얘는 여기 있는 인수가 좀 특별하죠. 얘는 뭐냐면 지금 은닉 노드에 있는 J와 관련된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이거 맞나요? 어디 갔습니까? 이거 국부적 교육이 여기에 있는 인수 얘랑 뭐 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는 뭐 J에 대해서만 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J에 대한 네, 그런 식이고 이 다른 인수는 두 종류의 항에만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봤던 이거랑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거 그렇죠? 이거랑 이건데 자 얘는 뭐냐? 은닉 노드 J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L번 지층의 모든 출력 노드 K에 대한 오차 신호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종류의 항인 아까 두 번째 동그라미 친 거 얘는 네, 뭐 J와 K 사이의 가중치임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학습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노드 i와 노드 j에 노드 j 사이의 연결 강도를 이야기하는 그 가중치의 변화량 기네요 다시 노드 i하고 노드 j가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뭐 둘 사이는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 이 연결 강도를 우리가 가중치라 불렀잖아요. 얘를 변화를 시키는 거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얘는 이렇게 생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다음 델타 규칙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합니다. 델타 규칙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네요. 이 델타 규칙, 네, 이 변화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에타라고 하는 이 학습률은 네, 뭐 1보다 작은 양수에서 값을 취한다고 합니다. 네, 가중치 변화량은 뭐 러닝 레이트 곱하기
뭐 그레디언트 맞나요? 로컬 디센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죠. 뭐 노드 J의 입력, 그렇죠? 뭐 i번째에서의 출력이니까 J의 입력이죠. 이때 이 국부적 기울기는 노드 J가 출력인지 출력 노드인지 은닉 노드인지에 따라 좀 달라서 달라져서 이거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봅시다. 출력 노드 이거 은닉 노드면 얘는 이 국부적 기울기는 뭐 똑같이 뭐 계산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은닉 노드인 경우에는 이 미분에다가 이 가중치들을 전부 더해서 합한 것을 맞나요? 가중합의 그쵸. 여기다가 지금 얘들의 가중합이라는 것이 지금 뭐 델타 곱하기 뭐 W 해가지고 뭐 서브스크립트는 안 쓰겠습니다. 시그마 해가지고 F 프라임 이게 아까 국부적 기울기였잖아요. 그렇죠? 뭐 얘와 얘의 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두 가지 계산의 흐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까 요약한 거를 이제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이야기한 거는 역방향 흐름에 대한 지난 시간에 우리 전방향 흐름과 역방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쭉 이야기한 거는 역방향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방향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죠. 이 전방향 흐름이란 뭔가 이 신경망에 이 가중치 변경 없이 그냥 모든 함수 신호가 함수 신호라는 거 여러분들 또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함수 신호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그냥 노드 단위로 그냥 전방향으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똑같이 쓴 노테이션인데 노드 J의 출력단 함수 신호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활성 전위는 뭐 가중치에다가 뭐 이 입력에다가 전부 뭐 가중치를 프로덕해서 전부 서밍업 해준 것이고 역행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경망을 통해서 오차 신호를 왼쪽으로 오차 신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층별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림이죠? 뭐 그리기 힘드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면 전방향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뭐 출력이 되겠죠? 역방향 흐름은 이거랑 거꾸로 이렇게 가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면서 가중치가 바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국부적 기울기를 대기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뭐 출력층에서 시작한다. 뭐 이 과정은 식 2.4.2의 델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식에 의해서 변경되도록 한다. 예, 출력 노드에 대한 국부적 기울기가 주어질 때, 네, 뭐, 그쵸? 뭐, 얘를 뭐 미리 계산해 놓고, 뭐, 은닉 노드에서의 국부적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전에 그 정의에 의해서, 뭐, 총순간 오차를 지금 활성 전위에 대해서 뭐,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정의에 의해서 뭐 적절하게 계산해서 얻은 값을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뭐 신기한 게 뭐 활성함수의 미분에다가 뭐 지금 국부적 기울기를 이렇게 지금 웨이트를 곱해서 전부 서밍업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네, 좀 이게 좀 신기하죠? 이 형태가 되게 신기한데 네, 아무튼 이거를 사용해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층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한 이 델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입력층에 대해서는 뭐 이거 입력층에 대해서는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변화량 혹은 변화량이죠. 결국에는 학습이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학습이 가중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인데 변화량을 신경망의 모든 가중치에 전파함으로써 모든 가중치가 그럼 바뀌겠죠. 모든 가중치가 바뀌겠죠. 그러면서 재기적 계산이 층별로 계속 진행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활성함수는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한 얘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f가 시그모이드다. 그럼 시그모이드 아까 전에 이야기한 f 프라임 이거 나왔죠? f 프라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려면은 뭐 f의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뭐 좀 당연한 말이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려면
필요 조건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f가 연속인 것이다. 뭐 그렇고요. 예, 뭐 신경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뭐 S자형 비선형 함수는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미분 가능한 시그모이드 펑션과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인데요. 뭐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이렇게 생긴 생긴 함수인데 최근에는 뭐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 렐루 함수를 활성 함수로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그때 뭐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먼저 시그모이드 펑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함수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뭐 a는 뭐 임의의 실수고요. 뭐 양수네요. 뭐 a는 뭐 기울기 뭐 파라미터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미분하면은 근데 이거 이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지금 마이너스 떼고 지금 뭐 곱이니까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a하고 1이니까 근데 지금 얘네 두 개를 합하면 1이니까 지금 a는 빼고 a 지금 얘가 5j죠? 그쵸?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여기 얘가 지금 5j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5j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건 a니까 a에다가 1 마이너스 5j에다가 얘는 5j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출력노드 j에 대한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를 네,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이 f 프라임 얘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기보다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OJN 값은 뭐 신경망이 출력해낸 값이니까 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YJN도 그렇고요. 이게 출력 노드 J에 대해서 계산했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은닉 노드에 대한 국부적 기울기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슬리는 게 뭐 얘는 알고 있고요. 얘는 알고 있고 얘를 지금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K는 출력 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2.4.28로부터 식이 생긴 게 A 곱하기 5J에다가 1-5J가 이게 변화량이잖아요. 변화량 예 써볼까요? WOJ에다가 뭘로 미분한 겁니까? ZJ에 대해서 미분한 건가요? ZJ 뭐 이렇게 쓰면은 이게 2차 함수 형태인데 2차 함수 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얘는 뭐 양수니까 내비두고요. 뭐 이좀 2차항이 지금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최고 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뒤집힌 모양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절편 x절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x절편은 0과 1이고 뭐 최대값은 당연히 구해보면은 음, 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가 0.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x 값이 0.5죠. 네, 그래서 미분은 0.5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요. 네, 0이랑 1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중치 변화량이 이 함수에 비례한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아니네. 잘못 말했습니다. 가중치의 변화량이 얘에 비례하므로 OJN은 이렇게 말해야 맞죠? OJN이 네, 이 모델이 이 확률을 0.5다라고 이야기한 노드에 대해서 가중치가 가장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개냐 고양이냐? 맞춰봐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모델이 아직 잘 몰라서 그냥 개일 확률도 0.5 그리고 고양이일 확률도 뭐 0.5 이렇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뭐 1, 0 아니면 0, 1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차 신호를 계산해서 쫙 계산하면은 네, 여기 이 OJN이 0.5인 노드란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델이 뭐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학습 중간에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모델이 학습이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네, 그런 상태여서 네, 뭐 처음에 0.5, 0.5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상태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뭐 제일 많이 변경된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변화량이 줄어들어서 네, 뭐 학습 속도가 느려지면 뭐 어느 정도 뭐 변화량이 크기가 작아지면 거기서 학습을 멈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뭐 다음에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의가 뭐 이렇다라고 하고요. 얘는 활성함 함수로 쌍곡 탄젠트 함수를 사용할 때 학습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시그모이드 펑션이 지금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정의된 값이라고 하면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얘는 0과 1 사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의된 그런 함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더 큰가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더 큰가요? 탄젠트 하이퍼볼릭에서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스텝 크기가 아까 전에 이 기울기에 비례하게 그렇게 가중치의 변화량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따라서 시그모이드 펑션보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을 썼을 때 학습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또다시 Z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여러분들이 해보실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분하면은 네, A 탄젠트 하이퍼볼릭 뭐 B ZN을 미분하면 뭐 얘 미분하면 시컨트 하이퍼볼릭 제곱이 되고요. 지금 속미분하면은 뭐 B 프라임 이렇게 남겠죠. B 프라임이 아니고 지금 이 개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코에피션트가 남겠죠. 뭐 이렇게 속미분해서 이렇게 해서 a, b 시컨트 제곱에다가 뭐 b, z, j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는 시컨트의 하이퍼볼릭 제곱은 1 마이너스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제곱이기 때문에 네, 얘는 아까 이렇게 계산한 거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국부적 기울기식에 집어넣으면 이걸 더 구체적인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계산해서 얘는 이 값이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학습 과정에 이용하면 실제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져서 가중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렐루 함수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자형 활성 함수는 여기는 있나요? 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S자형 활성 함수는 vanishing 써볼게요. vanishing gradient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한국어로는 그레디언트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 기울기 소실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은닉층이 많은 심층신경망을 훈련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간단히 계속 이야기하면은 뭐 국부적 기울기를 계속해서 곱하잖아요. 국부적 기울기를 계속해서 뭐 대비적으로 계산해서 곱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을 하면은 어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한 값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0에 가까워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데 0에 가까운 값을 계속 이렇게 곱하고 계속 하다 보면 뭐 뉴럴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가 뭐 L-1번째 은닉층이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럼 여기서 쭉 가면서 국부적 기울기가 크기가 계속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델타 WIJ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국부적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델타 WIJ도 작아지겠죠. 그러면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WIJ의 변화량이 작으니까 가중치가 얼마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대체하는 활성함수가 이렇게 정의되는 렐루 함수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xy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함수가 이렇게 뭐 max 0과 zj이기 때문에 뭐 z 뭐 j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가다가 뭐 0보다 큰 값에서는 이렇게 y 이거는 이렇게 생긴 네, 항등함수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를 렐루 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렐루 함수의 장점 중에 한 개는 이 함수값의 범위를 0보다 작은 값으로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렐루 함수의 진정한 장점은 그 미분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뭐 미분하면은 사실 x 이퀄 0에서는
ZJ 이퀄 0에서는 미분이 사실 안 되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데,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 미분 계수를 0이라고 정의해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렐루 함수의 뭐 0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다. 이렇게 뭐 편의상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요. 뭐 예컨대 뭐 수학에서 뭐 순열과 조합을 이야기할 때 뭐 0 팩토리얼은 뭐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거는 뭐 사실 어떤 뭐 정의에 의해서 뭐 0 팩토리얼은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1인가? 뭐 다른 뭐 조합을 계산할 때 뭐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하면 잘 작동하더라.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장치로서 이렇게 장치로서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한 것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장치로서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0이라고 생각을 해도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잘 작동하더라.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0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S자형 함수는 입력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렇죠. 계속 제가 몇 번째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죠. 0에서 1 사이에만 이렇게 정의되는 이렇게 생긴 S자 함수인데 얘는 뭐 절대값이 커질수록 네, 뭐 함수 값은 0이나 1에 수렴하게 되고 그 미분계수는 0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적어놨어요. 입력층에 가까운 은닉층의 노드들에 대해 그렇죠. 아까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여기가 입력층이고 여기가 인풋 레이어고 여기가 출력층이면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입력층에 가까운 은닉 노드에 대해서 이 국부적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서 뭐 0에 실제로 0 이퀄 0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퀄 0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0에 가까워져서 그 노드가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게 되는 기울기 소멸 문제, 네,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을 초래할 수 있으며 네,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쭉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델타 W에 이 국부적 기울기가 들어가는데 이 국부적 기울기가 0이 돼서 네, 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S자형 활성함수를 쓰면 이거는 이제 렐루로 대체하거나 뭐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얘는 뭐 세 번째 장에서 나오는데 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렐루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부적 기울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뭐 출력 노드에 대한 국부적 기울기는 이렇게 해서 뭐 1 아니면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piecewise defined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뭐 른닝 노드에 대한 국부적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네, 아까 계산한 게 델타 J가 FJ 프라임에다가 시그마 델타 K 국부적 기울기에다가 뭐 가중치를 전부 프로덕트해서 서밍업 해준 값인데 서밍업 해준 값에다가 F 프라임을 곱해준 값인데 F 프라임은 또 뭐냐? 아까 F 프라임이 piecewise defined 펑션이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뭐 piecewise defined 펑션이 되겠죠. 그렇죠? 뭐 ZN의 범위에 의해서 나눠지는 그렇죠?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시그모이드 그리고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리고 렐루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썼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식을 어떻게 적느냐, 네, 컴퓨터에게 계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회귀 문제의 경우에서는, 네, 이 회귀 문제의 경우, 이 신경망에서 출력층으로 활성함수가 항등함수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분류죠. 이항 분류는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네. 뭐 개냐 고양이냐 뭐 둘 중에 한 개를 네, 고르는 거죠. 뭐 어떤 축구팀이 뭐 어떤 11명의 선수 각각이 뭐 패스 성공률은 어떻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약간 뭐 패싱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고 뭐 슈팅 시도는 뭐 슈팅 시도에 대한 어떤 뭐 슈팅 시도한 그 위치는 어떻게 되고 뭐 각도는 어떻게 되고 뭐 슛한 그 힘은 어떻게 되고 뭐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되고 그 상황에서 뭐 이런 거를 뭐 쭉 집어 넣으면
너무 스포츠 주제라서 너무 TMI를 너무 주저리주저리 했나요?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 팀이 뭐 골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뭐 팀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것을 이양분류라고 하죠. 뭐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죠. 네, 뭐 이 백혈병 환자가 뭐 사망할 것이냐 생존할 것이냐 이런 거죠. 좀 슬픈데 뭐 K그룹 분류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딱 줘가지고 얘가 붓꽃인지 뭐 이리스인지 뭐 세토사인지 뭐 이걸 뭐 구분해라, 뭐 또 딴 거 뭐 있으니까 버지니아인가, 뭐 그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죠. 뭐 버지니아인가, 아무튼 그런 것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뭐 분류를 해봐라. 이거는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거기 뭐 이항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펑션, 뭐 회귀 문제에서는 그 어떤 뭐 선형 함수로서 항등 함수가 사용이 되고, 뭐 y 이퀄 x 뭐 이런 거죠. 예. 뭐 K그룹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사용이 되고, 지금 뭐 K가 2일 때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똑같죠. 네, 그렇고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네, 당연하겠지만 뭐 엑스포넨셜이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더한 것도 양수 이렇게 나눠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은 양수고, 합이 뭐 시그마 L은 뭐 시그마 뭔가요? 네, K는 1부터 뭐 라지 K까지 뭐 GKT가 뭐 1이 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범주죠. 네, K그룹 분류니까 뭐 K가 3개, 뭐 4개, 뭐 어떤 뭐 제가 이렇게 쓴 게 이게 무슨 숫자인가? 이게 무슨 숫자냐? 이거는 0부터 9까지니까 10개죠. 네, 클래스가 10개인데 얘는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 2개는 아니니까. 개냐 고양이냐 이게 아니니까. 자, 학습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네, 뭐 가중치를 순차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역전파 알고리즘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뭐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평균 오차 제곱 손실 함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은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에 기초한 그런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한 좀 뭐 한 번씩 이야기한 학습률, 뭐 중지규칙, 뭐 가중치 초기화 이런 거 제가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습률은 아까 이야기한 그 에타 값이죠. 뭐 델타 W I J L이 얘는 어떤 미분이 뭐 E에 대해서 뭐 편미분의 편 아 이 총 순간 오차를 가중치로 미분하는 것에다가 뭐 비례 상수를 곱해서 이 곱해서 이렇게 변화량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이 마이너스까지 붙일게요. 이 비례 상수를 우리가 에타를 학습률이라고 불렀고요. 이 중지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중지 규칙을 만족할 때까지 온라인 학습을 한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가중치 초기화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제가 뭐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대충 그렸잖아요. 뭐 x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할래? 이 값은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것은 2.6절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2.4절이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아마 2.5절과 2.6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자, 오늘 한 거를 이제 알고리즘 2.1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뭐 신경망 모형의 구조, 그리고 학습률, 뭐 중지규칙 등을 뭐 나름대로 결정하고, 이거 하는 방법은 다음에 나옵니다. 뭐 가중치를 뭐 어떻게 잘 초기화를 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나옵니다. 자, 훈련 데이터 J를 뭐 어떤 형식으로 정렬을 한다는 것은 뭐 무작위로 뭐 섞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이렇게 정렬한 후에 신경망에 입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이 두 단계로 계산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전방향 계산이고 두 번째가 역방향 계산인데, 네, 뭐 전방향 계산은 이렇게 활성 전위를 뭐 첫 번째 층부터 계속해서 뭐 마지막 층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네, 뭐 전방향 계산이고요. 역방향 계산은 뭐 식도 볼까요? 네, 뭐 첫 번째 뭐 L 이 첫 번째다 그 입력층에서 어떻게 입력 받아서 가중치를 곱해서 네, 전부 서밍업 해준 다음에
네, 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뭐 두 번째 층에서도 똑같이 세 번째 층에서 이래서 똑같이 해서 출력층까지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오차 신호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이제 역방향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푸석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뭐 출력층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은닉층에서 이 국부적 기울기도 똑같이 얘를 가지고 뭐 K가 지금 출력층이니까 출력층에서의 노드와 아니, 노드에서의 이 국부적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계산한 이 국부적 기울기를 가지고 네, 얘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얘를 계산할 수 있으면 뭐 정해놓은 에타를 이용해서 네, 여기는 플러스라고 적어놨는데 뭐 마이너스라고 적든 플러스라고 적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뭐 플러스 적으면 에타를 마이너스 값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해놨으면은 얘를 플러스 값으로 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가중치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정해놓은 중지규칙이라는 것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게 뭐냐? 얘를 모멘텀 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는 다음에 이게 다음인지 다다음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찍을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하면은 모멘텀 항이라는 걸 추가하면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뭐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거 나오겠네요. 네, 역전 팔고리즘의 변형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것은 역전 팔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오차 제곱 평균인가요? 정확한 용어가 모르겠네. 아무튼 선형인가요? 아무튼 회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전 팔고리즘을 유도를 해냈고요. 다음 시간에 그 엔트로피 기반한 델타 규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네, 우리가 이거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역전 팔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변형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우리가 지금 몇 분째인가요? 1시간째인데 와, 되게 우리 많이 했네. 뭐 긴 시간 동안 뭐 들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